안녕하세요. 한때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자 자부심으로 불리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산업인데요. 사실상 미국의 독점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안겨준 산업이 최근 큰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너무나도 슬픈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를 시작으로 항공업계를 뒤흔든 보잉사의 위기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에어버스의 성공 스토리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 경제적, 경영적, 다양한 이야기들로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믿기 힘든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 콘크리트 둔턱과 충돌했습니다.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며 이 사고는 기체 결함을 넘어 항공산업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기종은 보잉사의 737-800 기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행되는 항공기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4,400대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항공을 포함해 101대가 운항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높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종의 문제를 넘어 보잉사의 특정 경영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내 참사회 보잉 737-800 기종은 각 나라에서 다양한 기체 결함 및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2022년 3월 21일 중국 동반항공 MU5735편 추락 사고와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관련 사고입니다. 먼저 중국 동반항공 참사는 중국 광시장조 자치구에서 보잉 737-800 항공기가 추락하여 탑승자 132명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더욱더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죠. 다음 참사로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7C2216편 무안국제공항 사고로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발생한 참사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원인 분석 중으로는 랜딩기어 오작동과 조류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중국 동반항공과 이번 무안항공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도 명료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건 사고 케이스를 보면 보잉 737 시리즈의 공통된 문제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737 시리즈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체 구조적 결함으로 737-800의 동체 구조에서 균열이 발견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 FAA는 737-800 기종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된 후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종의 점검을 명령하며 보잉사의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륙장치 랜딩기어 결함으로 착륙 과정에서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사 및 그동안의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 보잉사는 당사 항공기 결함보다는 조종사의 실수나 피치 못할 사항에 따른 변수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허나 과거 사건들이 재조명되면서 보잉사의 경영 방식과 비용에만 치중한 안전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2000년대 이후 주요 부품 생산을 외주화로 전환하며 품질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외주 부품에서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며 보잉사의 신뢰를 깎았고 특히 트래블 워크라고 불리는 작업 가능이 보잉사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트래블 워커는 여러 작업장에서 기체를 조립하여 시간이 촉박하면 일부 작업을 다른 장소로 넘기며 이어가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안전보다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방식으로 안 그래도 외주화로 부품 불량률 발생 빈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트래블 워크 방식까지 도입하니 안정성 면에서 점점 소홀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보잉사의 경영 방식은 안전보다는 그저 돈벌이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보잉사의 경영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번 무안항공 참사에 대해서도 보잉사는
애도를 표현하면서도 현재 항공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좀 더 상황을 정밀히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사항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버드 스트라이크, 일명 조류 충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BBC는 12월 30일 조류 충돌이 한국 항공기 추락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조류 충돌이 무안공항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전문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조류 충돌로 항공기 전체의 컨트롤을 잃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비극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밝히며 한국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세계 항공업계에서도 업계 최고의 모범사대로 여겨지며 뛰어난 항공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내용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BBC는 이번 사고를 보잉이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라고 표현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고 AP통신 역시 비용 절감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잉은 공식 성명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지만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건 사고들로 거론되는 보잉사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보잉은 미국의 자부심이자 항공산업의 상징으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선두주자로 미국 제조업 및 기술 리스트에 있어 최선호 중요도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보잉은 1916년 작은 수상 비행기 제작으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사실상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해당 산업은 공고한 진입장벽이 워낙 두터워서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불리는 만큼 미국에 있어 아주 알짜 산업 카테고리로 불리죠. 그런 보잉사의 시그니처 시리즈가 바로 오늘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 737 시리즈로 연료 효율, 다목적성, 승객 편의성, 운용비용 절감 등으로 중단거리 운항의 표준 모델이 되었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LCC 항공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고 애용하는 항공 기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과 안정성, 나아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항공기 시장의 거인으로 현재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지금은 각종 사고들로 안정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지만 한때는 보잉사가 만든 항공기가 아니면 안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항공기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그러나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로 18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보잉의 어두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 점점 연이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참사가 아물기도 전 5개월 뒤 또 에티오피아에서 동일 기종이 추락하며 3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각종 기체 결함과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안타까운 참사와 함께 여러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으나 보잉사는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조종 미숙을 주장하며 문제에 대해 회피했고 보잉은 전 세계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연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하자 보잉사의 주가는 1년간 30% 이상 하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앞장에서도 간략히 설명했지만 보잉 737 시리즈 기종이 겪고 있는 주요 문제들의 뿌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보잉이 추진한 비용 절감 전략입니다. 핵심 부품의 외주 비중을 대폭 늘리며 생산 비용을 줄이려 했지만 이로 인해 품질 관리의 어려움과 결함 빈도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죠. 새로운 시행과 취임하며 조직 개편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변화는 느리기만 합니다. 2024년 알래스카 항공 사고에서도 비슷한 결함이 드러났고 이는 보잉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AP통신은 안전 검토와 품질 관리 인력의 축소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보잉 내부에서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이익이라는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최근 무안국제공항 사고와 같은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보잉은 여전히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보잉 항공기가 지금도 운항하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반복된다면 보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항공산업 기업의 보잉사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항공업계는 또 다른 기업이자 만년 2위에서 이제는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1970년 유럽 여러 국가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요. 당시에는 항공산업 전체를 미국 보잉에게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며 부랴부랴 만든 기업이지만 지금은 보잉을 넘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보잉사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A320 시리즈의 성공은 에어버스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A320은 1988년 첫 운항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3,000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일 통로 항공기로 좌석수는 140에서 180석에 이르며 단거리 및 중거리 노선에서 널리 활용되며 연비, 수리 등 각종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다양한 항공사들의 수주를 받아내고 있죠. 특히 A320 시리즈는 첨단 기술과 높은 연비 효율성, 나아가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문제에 맞춰 개발된 A320 네오는 연료 절감과 함께 친환경 트렌드에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성 면에서도 A320 기종은 100만 번의 비행당 치명적 사고 비율이 0.1로 널리 애용되는 항공기 중 사고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안전, 효율, 친환경 등 여러 방면의 팔방미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에어버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각종 내외부 문제와 함께 안정성 및 생산성 지연 등으로 우왕좌왕할 때 에어버스는 공급망 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장했고 이로 인해 보잉사의 수주까지 독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보잉사를 제치며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는 영원한 강자는 없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오늘은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를 시작으로 보잉사의 흥망성쇠와 에어버스의 성장까지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항공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비극적 사건으로 한때 하늘의 표준으로 불리던 보잉이 반복되는 사고와 결함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으며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 경영 판단으로 결국 보잉이라는 거대한 방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A320 시리즈를 통해 뛰어난 안정성, 연비, 빠른 납길, 첨단 기술 등 고객사의 신뢰를 얻었고 오늘날 항공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의 성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기업의 핵심 가치와 경영에 집중할 때 되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경영적 지혜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항공산업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승패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중요한 위치로 있는 소수의 시장 지배 기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하늘을 나는 기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전 세계를 하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되었으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위대한 도전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미뤄 배운 가장 큰 교훈을 보잉사는 잊지 말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항공산업에 대한 경제적 지식과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